오늘 10번째 시간의 주제는 지분법입니다. 지분법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 줄로 하는 연결이다 라는 거고요. 해외에서도 원라인 컨솔리데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분법이 어떤 것이고 왜 한 줄로 하는 연결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연결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분법은 누가 왜 하는 걸까요? IFRS나 K갭이나 유사합니다. 지분법은 우리가 경영에 일부 참여해서 어떤 유의미한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게 됩니다. 주식을 완전히 사서 지배를 하게 되면 그건 그냥 우리 거예요. 그래서 거래 형식은 주식의 취득이지만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연결이었죠. 그런데 지배할 정도가 아니라 유의적 영향력 가질 정도로 산 경우에는 그 사업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힘이 조금 아쉽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취득을 경제적 실질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 주식의 평가만큼은 우리가 가진 사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감안해서 그 회사의 실적이나 순자산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 지분법입니다. 연결은 사업 자체를 취득한 걸로 처리하는 것이고, 지분법은 사업을 주식의 평가에만 반영하다 보니 둘은 외관상으로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둘 다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이 반영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두 개의 메커니즘은 거의 같고요. 그래서 지분법을 한 줄로 하는 연결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실게요. 이해 목적에서 상황을 엄청 단순화시켜서 출자를 해서 B를 설립을 했는데 이 중 30%만 우리가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다른 주주가 출자해서 설립한 상황을 예를 들어볼게요. 출자한 돈으로 B는 사업을 해가며 점점 커지겠죠. 사업으로 순이익 벌어들이면서 순자산 증가했을 것이고요. OCI 같은 걸로도 순자산이 증가했겠죠. 이해 목적에서 이걸 우리 몫과 남의 몫으로 나눠서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성과가 좋다고 해서 그에 벌어들인 걸 우리와 다른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배당도 했다고 볼게요. 이걸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B의 별도 재무제표 전체를 단순 합산하고 이후에 우리는 사업, 순자산을 취득한 것이 주식이나 자본 취득한 것이 아니니까 투자와 자본을 상계 제거하죠. 이때 우리가 지배하는 건 사업의 일부가 아닌 사업 전체니까 순자산 전체를 보여주긴 하지만 남이 투자한 몫은 비지배 지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손익이나 다른 자본 변동으로 증가한 순자산도 비지배 지분 몫을 따로 보여주는 게 연결이었죠. 배당의 경우에는 우리는 배당 받으면서 배당 수익으로 잡았을 것이고요. 다른 주주들은 걔네들 재무제표에 배당 수익으로 잡혀 있겠죠. 연결을 했다면 우리에게 한 배당은 그냥 B에서 A로 공계좌만 이동한 것일 뿐이지 거래가 아니므로 제거해야 했고요. 다른 주주에게 나간 배당은 연결 관점에서는 우리 몫으로 쌓아두던 이익잉여금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비지배지분으로 쌓아두던 것에서 빠진 거니까 이익잉여금이 아닌 비지배지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연결이었습니다. 지분법 볼게요. 지분법은 거래 형식도 경제적 실질도 모두 주식의 취득이에요. 그래서 사업 취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종속회사 재무제표 합치고 이런 과정 없어요. 자본 같은 것들도 합쳐진 적도 없고 주식 취득이 맞으니까 투자자본 상계 재건 같은 것들도 없겠죠. 대신 지분법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성과와 순자산 변동 중에 우리의 몫을 그 변동의 원천에 맞춰서 우리가 가진 주식의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 결과 지분법을 반영한 재무제표에서는 주식은 그대로 살아있고 대신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동이 있겠죠. 또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순자산이 B에서 A로 옮겨가면서 우리 별도에서는 순자산 증가와 배당 수익을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회사를 보면 배당한 것만큼 순자산이 빠져나간 거니까 내 투자 주식의 가치도 그만큼 낮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법의 관점에서는 이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할 게 아니라 투자 주식을 차감하는 지분법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냥 투자 주식에 쌓이고 있던 게 환급돼서 우리 순자산으로 꽂힌 것일 뿐 수익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P투자회사 순자산을 감소시킨 배당도 우리 지분법 투자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분법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연결과 지분법에 반영되어가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이 두 개의 엔딩값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연결은 사업을 직접 취득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니까 여기 있는 순자산이라 표현했지만 우리가 지배하는 각 자산, 부채 항목들이 다 꽂히게 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도 매출이나 매출 원가 같은 항목별로 전부 우리 정부에 꽂히게 되죠.
그런데 이건 전부 우리 몫은 아니니 마지막에 그 몫만 내 몫과 다른 주주가 투자한 몫을 구분해 줍니다. 배당의 경우에도 우리한테 한 배당은 내부 거래로서 모두 제거되나 다른 주주에게 준 배당은 그들의 몫으로 쌓아두던 것이 감소해서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분법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를 우리 투자 주식의 평가에만 반영하다 보니 비의 순자산 변동들이 증감 원천별로 지분법 손익, 지분법 자본 변동 같은 평가 계정들을 써서 우리의 지분법 투자 주식 한 줄에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결은 사업, 순자산 자체를 직접 반영하고 지분법은 주식의 취득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되 그 사업의 내용을 투자 주식의 평가에 반영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립 시에 지분법 주식을 취득한 간단한 사례를 보셨는데요. 사실 설립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식 사오는 경우도 많죠. 아마 설립 시에는 최초 우리 투자 주식과 비재무제표상 순자산 중 우리 몫이 일치한 상태로 시작할 것인데요. 아마 외부에서 사오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 대가와 비순자산 장부 금액 중 우리 몫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지분법도 사업 전체를 취득과 운영으로 보는 연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그 사업을 우리 투자 주식의 평가에 반영하는 거였죠. 이런 사업을 주식에 반영하는 지분법의 개념은 취득 시에도 지분법 투자 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우리가 취득한 투자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유의적인 영향력을 통해 얻은 그 사업에 대한 우리의 몫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업이 P투자회사 B의 순자산 장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B의 별도 재무제표 순자산 장부 금액은 역사적 원가일 뿐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지금 시점에 사업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취득일에 우리 지분법 투자 주식에 투영되어야 할 사업의 가치도 B의 장부 금액이 아닌 B의 공정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 공정가치를 반영한다고 해도 주식 취득대가와 공정가치 중 우리 몫이 일치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지분법 주식을 취득할 때도 그 취득 가격은 P투자회사 사업 전체를 관망해서 밸류에이션하고 거기다가 경영진의 의지, 내고 능력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주식에 대한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이지 각각의 자산이나 부채들의 공정가치를 우리 지분율만큼 돈 주고 사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유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더 크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웃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요. 운이 좋아서 정보 불균형 같은 것들 때문에 공정가치보다 더 싸게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즉,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차이 외에 투자 차익들이 더 생기는 거죠. 우리 이 개념도 너무 익숙합니다. 5번째 시간에 공부한 PPA죠. 그래서 지분법 투자 주식 취득할 때도 PP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연결에서는 B의 별도 재무제표 장부 금액에 재고나 유형자산,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 같은 것들까지 연결 조정으로 얹어주고 이전 대가와 차이를 영업권 자산으로 직접 연결 재무제표에 나타내주지만 지분법에서는 이미 우리 지분법 투자 주식 취득 대가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공정가치 차이나 영업권들을 자산별로 인식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지분법 투자 주식 취득 금액이 P투자회사 사업 공정가치 중 우리의 몫, 그리고 영업권 포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또 취득일 이후에 우리 지분법 투자 주식에 반영돼야 할 사업의 변동도 P투자회사 장부금액 기준이 아닌 공정가치로 취득한 사업의 변동이 반영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투자회사 순자산 장부금액의 변동에 더하여 공정가치 차이 발생시켰던 재고나 유무형 자산들이 판매나 사용을 통해 소멸돼가는 부분도 반영을 해줘야 P투자회사의 사업을 오롯이 우리 투자 주식 평가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개념을 연결해서는 투자차익 관리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는데요. 결국 지분법도 같은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연결과 그 내용이 거의 같죠? 내부 거래와 미실현 손익도 한번 볼게요. 사업으로 인해서 P투자회사 순자산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할 건데 여기에는 우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이나 순자산 변동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종속회사를 단일 경제 실체로 보는 연결과는 다르게 지분법에서는 P투자회사를 나무로 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제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유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우리와 P투자회사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일으킨다면 우리의 순자산과 P투자회사 순자산이 충분히 왜곡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서로 거래한 것이 최종적으로 외부에 판매돼서 실현됐을 때는 우리나 P투자회사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먹고 덜 먹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효과들이 다 우리 다른 자산과 P투자회사 사업을 끌어오는 지분법 주식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순자산 관점에서는 왜곡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실현된 내부 거래까지 제거해주지는 않지만 만약 외부로 실현되지 않고 미실현 상태라면 양사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어느 한쪽에만 반영되면서 순자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적 영향력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왜곡 효과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만약 내부 거래로 인한 미실현 손익 부분이 있다면 지분율만큼 그 효과를 우리 지분법 투자 주식의 평가에 반영해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미실현 손익을 제거해준다는 개념까지 연결과 지분법이 너무 유사하죠. 그런데 주식을 취득하면서 부여된 그 사업에 대한 힘을 우리 순자산에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지만 그 힘의 정도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지분법과 연결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반영하는 방식이 연결 경우는 단일 경제적 실체를 가정하지만 지분법은 독립적인 실체라서 사업 성과만 주식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완전 달랐었죠. 사실 이 차이들이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큰 차이긴 해요. 연결은 중소기업 순자산과 성과를 포함해서 재무제표 전체, 여기는 TSIS뿐만 아니라 현금 오른편이나 주석들까지 새로운 한 판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지분법은 우리 별도 재무제표에 투자 주식에 대한 평가만 반영하면 되다 보니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다 받을 필요 없이 자본 변동표에 있는 순자산 증감 원천만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들 외에 회계 처리 측면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 목적에서 짧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연결은 그냥 다 우리 거예요. 마이너스 순자산이 아니라 순부채돼도 우리 거라서 그 순부채와 자본 잠식의 효과까지 다 우리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돼요. 하지만 지분법은 여전히 주식 지분의 취득으로만 보다 보니 피투자회사가 마이너스가 돼도 투자 주식이 0이 될 때까지만 그 손실을 인식합니다. 손상도 조금 차이가 나요. 연결에서는 영업권이라는 별도의 자산이 인식되는 거에 반해 지분법에서는 컨셉상 영업권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전부 우리 투자 주식 금액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투자 주식 전체를 단위로 손상 검토를 하게 되고요. 연결에서처럼 영업권 개념 부분만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지분 변동 거래의 경우 연결에서는 나 아닌 또 다른 주주인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즉 자본 간의 거래로 보는 데 반해서 지분법에서는 남과의 새로운 거래로 봐서 추가 취득 당시에 공정가치 차익이나 투자 차익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요. 처분 손익이 발생하거나 또 OCI 같은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있으면 손익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앞서 보신 미실현 손익의 반영에 있어서도 하향, 즉 우리가 피투자회사에 팔고 피투자회사 측에서 미실현되었을 때 사실 그 왜곡 효과는 비지배 몫이 없는 우리 재무제표의 매출과 매출 원가로 인식되어 있겠죠. 그래서 연결에서는 그 효과가 전액 제거되는 데 반해서 지분법에서는 투자 주식의 평가에만 반영되는 손익으로 봐서 하향, 상향 구분 없이 전체 미실현 손익에 대해 지분율만큼만 지분법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지분법 손익이 아니라 우리 재무제표에 인식되고 있는 매출과 매출 원가가 차감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그냥 지분법 손익이라는 지분법 주식 평가 계정을 적용해서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이 웬만하면 거래 형식 위주인데 간주취득세는 조금 다르죠.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피투자회사 유형자산들을 직접 취득한 것과 같으니 취득세 내라는 게 간주취득세죠. 연결에서는 이미 유형자산들이 공정가치로 평가돼서 들어올 건데 거기 취득세까지 얻는 건 비합리적이라 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지분법에서는 이걸 지분법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사실 간주취득세 지분법 처리는 조금 악유가 있어요. 저도 원가법이 아닌 지분법같이 따로 평가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가산해서 안 된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분법 투자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뷰와 사례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고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 줄로 하는 연결 지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차이 나고 실무에서 느끼는 업무 부담 차이도 굉장히 크지만 결국 피투자회사 사업의 상태와 성과들이 우리 순자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연결과 지분법은 그 원리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끝판대장 연결위원법인세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